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우리은행, 2026년도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 시중은행이에요. 시중은행, IM뱅크가 이번에 채용이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시중은행의 이 4대 시중은행, 의 마지막 채용, 우리은행 1차 면접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6월 21일에 지금 찍고 있는데, 6월 23일에 1차 서류 결과가 발표가 날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서류 발표 나서, 이제 막 1차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6월 23일에 1차 서류 발표가 나면, 1차 면접이 대략 6월 30일 내외로 예상이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면 조금 촉박하거든요. 내 기준에선,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최소한 2주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조금 디테일하게 고퀄리티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발표 나고 이제 막 부랴부랴 면접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 촉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 보시면 바로 이 1차 면접 준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은행 1차 면접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 질문들이 나왔고 1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면접에서 합격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불스메이커고요. 삼성증권 PB 출신이고 PB로 입사를 했었고 본사 해외주식팀과 운영관리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프론트 미들 백오피스를 다 경험을 했다. 그리고 2년 전 2024년 1월인가? 2월에 퇴사를 했고 2년 정도 이상 지금 이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합격시켰고 제가 올렸던 이 대표 합격자들 인터뷰 영상이랑 그 다음에 제 인스타도 하는데 인스타에 이제 합격자 인증샷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불스메이커라고 이 영어로 불스메이커라고 이 인스타에 검색하시면 이 공인 인증 마크 달려있는 이 원숭이 로고 제 이 불스메이커 로고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합격시켰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하나도 조작이 없고 실제 이제 합격자들 이 감동 멘트 리뷰 이렇게 받아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합격시켰으니까 혹시 우리은행 이번에 지금 2016년도 상반기에 가진 카드가 우리은행밖에 없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저를 반드시 찾아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은행이 아니더라도 증권사도 이번에 삼성증권, 하나증권도 합격시켰고, 그 다음에 이 운용사도 당연히 합격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카드사, 보험사, 뭐 이런, 금융권이면 전반적으로 다 합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전반으로 취업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 과거에는 크몽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크몽 거의 안 해요. 제가 크몽 의존도를 이제 거의 완전히 낮춰놨고, 이 취업 컨설팅 초반에는 크몽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 개인 홈페이지나 이런 개인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냐. 자소서 첨삭과 면접 코칭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소서 첨삭도 이번에도 우리은행 첨삭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서류 결과가 발표가 안 났지만, 아마 뭐 제가 다 최고 퀄리티로 첨삭을 해드렸기 때문에, 스펙상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합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합격하고 나서 면접 코칭이 진행이 되는데 1차, 2차, 3차 우리은행은 1차부터 3차까지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모두 이 면접 코칭이 각각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서류 자소서 첨삭이랑 면접 코칭을 1년 계약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제공을 드리면서 최종 불합격하면 환불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왼쪽 아래에 금융권 프리패스 패키지예요. 요거는 이제 이 단가가 이 개별 서비스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종 불합격하면 상당 부분 한 70에서 80%는 환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불합격하면 환불 드린다는 장점.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보다 어떤 면에서 제가 무제한으로 첨삭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코칭도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폭넓게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 취업 패키지가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차 면접 가이드 영상 올리고 있는데 1차 면접 코칭도 하고요. 1차 면접은 주로 자소서 기반의 직무인서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고 2차 면접은 이번에 팀워크 PT, 인사이트 면접, WP 이렇게 새롭게 도입됐죠. 그래서 요 1차 면접과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각각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면접 이번에 나 우리은행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분들은 특히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 홈페이지 이 주소는 제 유튜브 댓글 링크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보고 저한테 문의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와서 상당히 많이 합격시키고 있어요. 이 불스메이커 면접 코칭 합격률은 통상 70에서 80% 이상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면접 코칭을 통해서 가이드 드리는 대로 이렇게 해라. 너의 약점과 강점은 이거니까 요거를 부각해야 되고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고 본인만의 핵심 경쟁력은 이런 걸 어필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면접 코칭 가이드를 드리는데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대부분 합격을 해요. 내 기준에 제가 시킨 대로 해서 그대로 했는데 탈락하는 경우는 아주 손에 꼽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면접 코칭 한 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제로 베이스라서 내가 아무리 면접 코칭을 해도 이 면접 코칭이 보통 2회에서 3회 또는 많게는 5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제로 베이스인데 이 3번 만에 내가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완전히 제로 베이스거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스메이커 면접 코칭을 통해선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한다. 그래서 이 2026년도 상반기에 지금 요거 이 합격하신 분들 지금 1차 합격도 있고 2차 합격도 있고 최종 합격도 있고 한데
맨 왼쪽 위에는 이제 하나증권 취업 패키지 수강생들 하나증권 최종 합격해서 하나증권이 이번에 2016년도 상반기에 가장 채용이 빨랐었어요. 제 기준에는. 제가 코칭 드렸던 내용들 중에는. 그래서 이미 인터뷰 촬영, 대표 합격자 인터뷰 촬영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증권도 이 합격자, 최종 합격자가 나왔고, 하나증권, 하나은행, 도 최종 합격자, SC제일은행도 최종 합격자 있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면 대부분 합격하니까,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합격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합격하면 보내달라 하거든요. 합격 인증샷이랑 뭐 감동 멘트 뭐 또는 면접 코치 후기 같은 거 저한테 보내달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수강생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신한은행은 이제 최종 면접 했고 아직 발표가 안 났죠. 그리고 국민은행은 최종 합격 발표가 최근에 났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제 오른쪽 보시면 최종 합격자인데 이 친구도 처음부터 1차 면접 코칭 받고 2차 면접 최종 면접 코칭 받아서 결국엔 최종 합격했고 나머지 사례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불스메이커가 면접 코칭 때 가이드한 대로 면접에 응시를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0% 정도. 제 기준에 거의 100%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탈락하는 거고.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에 현재까지는 합격률이 이 면접 코칭 수강생 합격률이 8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70에서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대표 합격자 인터뷰 영상들 보시면 제 면접 코칭이 어떤 도움이 되고 또는 제 첨삭과 이 면접 코칭 취업 패키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불스메이커가 왜 필요한지 이 대표 합격자 영상들 보시면 이 합격자 수강생들의 이 발언 내용을 보시면 불스메이커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권 취업 이 면접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몇 번 봤는데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번에 국민은행 이 2년 동안 최종 탈락하다가 저 찾아와서 제가 합격시켰거든요. 그래서 탈락 이유를 모르겠고 자꾸 탈락한다. 그럼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진단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면접 코칭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수강생마다 필요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을 제가 정확히 짚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실전 면접에서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고 기존 발언들의 문제점이 뭐였고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제가 가이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차 면접은 팀워크 PT, 인사이트 면접 이렇게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게 있죠. 그것까지 다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스메이커 면접 코칭을 통해서 완벽히 준비할 수 있다. 최고 수준으로 보통 제 면접 코칭을 받으면 그 조에 다대다 면접인 경우에 그 조에서 항상 1위 또는 2위를 한다고 본인들이 그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지원자들은 보통 혼자 준비하거나 아니면 해봤자 이 면접 스터디, 이 취준생들끼리 모여서 면접 스터디로 준비를 하지만 저는 이 최고 수준의 나는 금융 취업 전문가잖아. 당연히 저를 찾아오셔서 제 코칭을 받으면 그런 수강생들보다 잘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조에서 1위 또는 2위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1차 면접 이 내용 살펴볼게요. 우리은행은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3차는 최종 면접이고 이번에도 이 1차, 2차, 3차 필기가 없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1차 면접이다. 1차 면접은 기본 역량 면접이고요. 지역별 개별 안내 예정이에요. 저렇게 적혀 있다는 뜻은 지금 지역 인재만 채용을 하죠. 이번에 수도권 일반 전형은 없어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아마 이 1차 면접을 진행하는 장소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면접 예정일은 아마 6월 30일 정도가 될 것 같고 자율복, 정장 금지라고 적혀있죠. 정장은 입지 마세요. 그리고 2차 면접이 여러분들 아마 1차 면접도 걱정일 텐데 2차 면접이 가장 큰 걱정이시겠죠. 그리고 보통 난이도가 가장 높은 면접이 2차 면접이고 메인 면접이 2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이트 면접, 팀워크 PT, 직무인성, 그 다음에 WP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1박 2일 학습 면접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합격하고 나면 최종 면접은 이제 임원 면접이죠. 임원 면접도 자소서 기반으로 1차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임원의 시야로 약간 질문의 깊이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발언해야 될 방향성도 제가 보통 1, 2차에서 코칭하는 거랑 최종 임원 면접 코칭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 이유는 1, 2차에서 어필하셔야 되는 내용과 최종 임원 면접에서 어필하셔야 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약간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이거 최종 면접 코칭을 받아보셔야 아는데 어쨌든 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 1차 면접 합격을 해야 당연히 2차, 3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각 전형별로 면접의 경우에 그냥 이 모든 전형이 점수가 누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해 1차 못 봐도 2차에서 잘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1차, 2차 최종 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누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면접은 기본 역량 면접으로 6월 30일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자, 그러면 1차 면접 진행은 어떻게 되고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평가 요소는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2024년, 2025년 또 이 제 수강생들 기준으로 면접 이 실제 기출 보건 내용 기반으로 제작이 된 거고 물론 이 과거 진행 방식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6년도 상반기에는 이 진행 방식이나 이 구성 방식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접은 보통 면접관 2명 또는 3명으로 진행이 되고 지원자는 7에서 8명으로 이 다대다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 시간은 과거에는 이 대기 시간 15분이었고요.
그 다음 면접 시간은 25에서 45분 정도, 총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이 면접 질문 개수는 보통 5개에서 많으면 7개 정도. 그리고, 보통 적으면 3개 정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 정도 받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자소서 기반의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 면접, 상황 과정에서 롤플레잉 질문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질문 비중을 보면 개인별 자소서 기반 질문이 20에서 30% 정도, 그 다음 공통 질문이 70에서 80% 정도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수도권이 없다고 그랬죠. 지역인재 분들이랑 보훈 전형 아마 이렇게 보실 텐데, 학교 포인트는 지역인재의 경우엔, 특히 그 지역인재 같은 경우엔 그 지역에 지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 특징과 산업적인 특징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다. 그러면 이 부울경 지역들의 산업적인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RM이나 WM으로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이 부분이 뭔지, 금융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걸 어필하셔야 되고, 1차 면접에서도 왜 지역인재로 지원했냐, 또는 지금 영남권으로 지원했는데 이 영남권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역 관련된 이 지역 이해도가 있냐, 이런 거를 검증하는 질문들인데, 첫 번째 합격 포인트는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걸 이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직무 역량인데, 또는 지원 동기인데 왜 우리 은행이어야 되는지, 이거 로열티 질문도 많이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검증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동반 성장 관점에서 조금 전에 이 지역 인재 지원 동기나 지역적인 산업적인 특징, 이런 거랑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RM을 이 메인 피스로 했다. 뭐 보통 RM을 메인 피스로 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금융 관련된 지원 동기 경험이 있다,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인턴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RM 피스로 많이 작성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RM을 희망하셨는데 본인이 이 부울경 지역에서 입행하게 된다면 어떤 RM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RM으로서 어떤 기업에게,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게 어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은지, 이런 이 중소기업, 기업금융 관점의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참, 그리고 물론 이 사람마다 개인마다 RM 피스로 작성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WM 피스로 작성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 우리은행은 이 직무를 가리지 않고 뽑죠. 그리고 특히 신입행원은 RM을 희망한다고 써놔도 어차피 바로 RM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차피 이 신입행원 배치 받으면 지역인재 같은 경우엔 창구 업무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RM과 WM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주셔야겠죠. 물론 자소서나 나만의 강점을 어필할 때는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 본인만의 에피소드에 따라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RM 피스로 어필을 하든 WM 피스로 어필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RM과 WM이 모두 가능하다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RM만 가능하다, WM만 가능하다, 이러면 합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RM을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WM 쪽으로 배치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또는 RM을 희망하시는데 WM 쪽에 배치된다면 본인만의 강점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RM과 WM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래 다닐 사람이 뽑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 의지도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질문으로 입행 후 목표를 물어보거나, 입행 후 목표가 명확하다, 구체적이다, 이러면 얘는 진짜 일할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MZ세대들이 퇴사율이 높은데 이거에 대한 이유와 본인에게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란 어떤 회사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장기 근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데, 어떤 검증 포인트들이 있고 합격 포인트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네. 바로 뒤에 있네. 자, 모든 면접, 어떤 기업의 어떤 면접을 보든 1차든 2차든 최종이든 결국에는 평가 항목은 이 6가지 안에서 분류가 됩니다. 이 6개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기소개. 보통 자기소개는 본인만의 핵심 경쟁력을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가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면접 코칭 해보면 자기소개만 들어봐도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대략 이 감이 오거든. 이 면접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면접관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만 들어봐도 이 지원자의 준비도와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 이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면접은, 내가 면접 코칭을 많이 했는데 수백 명의 수강생들을 봤는데, 면접 코칭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자기소개예요. 왜냐? 첫인상이 결정하고 결국엔 이 자기소개 때 결정된 첫인상이 면접 끝까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보통 자기소개 때 받은 첫인상이 면접 끝에서 바뀌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근데 면접 중간에 무슨 망쳤다든가, 아니면은 마지막 발언에 아주 활용점정으로 대반전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 자기소개 때 이 받았던 첫인상이 면접관이 면접 끝까지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아주 중요하다. 누구는, 내가 어제도 면접 코칭하면서 그러던데, 수강생이 자기소개 때 어차피 자기소개 안 듣던데요, 면접관이 그냥 서류 보고 있던데요,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딴 소리를 하던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면접관이 비록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을 안 쳐다보고 있거나 서류를 보고 있더라도 면접관의 귀는 열려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 듣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면접관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서류 보면서 어떤 거 질문해야 될지 이제 봐야 되니까 보고 있을 테지만, 만약에 면접관이 여러분을 안 쳐다보고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 엄청 중요하니까 자기소개 세팅부터, 제가 항상 면접 코칭하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인데, 그거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면접에서. 그 다음에 지원 동기예요. 왜 은행원인지, 왜 우리 은행이어야 되는지, 왜 지역인재 그 지역으로 지원하는지, 요게 이제 지원 동기고,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이에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행원에게 필요한 직무 적합성이란, 직무 역량이란, 금융 전문성, 영업력, 고객 응대 역량,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요 세 개를 내가 갖추고 있다는 걸 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은행 면접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직무 적합성 이 관점에서 검증 질문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조직 적합성이에요. 함께 일해야 되잖아. 혼자 일하는 거 아니죠. 행원이라 해도 아무리 금융 전문성이 뛰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옆에 이 선배, 선후배, 동료 행원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 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요거는 1차 면접에서 질문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조직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2차 면접에서 이거 들어가잖아. 팀워크 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론도 있단 말이야. 보통 이런 것들은 조직적 합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들이고, 그래서 이 조직적 합성은 1차, 2차, 3차 모두 검증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업적 합성이에요. 특히 우리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건 질문 들어오죠. 우리은행의 강점이 뭐라 생각하냐?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에 이 다른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은행 관련된 기사 중에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뭐고, 그거에 대한 견해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다 이 기업적 합성, 즉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나 관심도, 애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의 지금 최근 중점 추진 사업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바로 이 5번이에요. 이게 바로 이 군계 일학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본인만의 강점이 뭔지, 그리고 본인이 우리 은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차별성과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면접 코칭 할 때마다 여러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옆자리 지원자와 비슷비슷하다면 너가 채용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모든 발언과 모든 에피소드는 옆자리 지원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완전히 본인만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면접은 경쟁이잖아요. 7명에서 8명이 이 구성이 될 텐데, 한 조에. 그 중에 2명 또는 3명이 합격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합격을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성과 필요성이 자기소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군계 일학이 되려면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에피소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6번이에요. 미래성과 지속성인데,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입행 후에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입행 후 목표가 뭔지, 입행 후의 목표나 포부가 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입행 후에 구체적으로 이 영남권에서, 만약에 영남권 지원자면 영남권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뭐냐, 어떤 기업을 타겟으로 어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보고 싶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답변들, 입행 후의 목표가 최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할수록 얘는 진짜 입사 의지가 확고하구나, 그리고 입행 후에 얘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될 것 같다,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요즘 그 MZ세대 퇴사율 높죠. 그 다음에 저도 퇴사를 했잖아요. 4년 정도 다니다 퇴사를 했는데, 은행 또한 지금 뽑아놓고 이 중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증권사로 이탈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그냥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맞아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용 이 담당자 입장에선, 은행 HR 인사팀 입장에서는 오래 다닐 수 있는지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미래성과 지속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에, 어떤 면접 전형을 보시든 이 모든 자소서 기반의 직무 인성 면접은 이 6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엔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그 질문은 이 6가지 카테고리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면접에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6가지다. 자, 그래서 실제 기출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무려 이 2년에 걸쳐서 1차 면접 실제 기출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뽑아온 거고요. 요거 다 이 내 수강생들이 진짜 1차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또는, 조금, 요즘에는 자기소개를 대부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본인을 동물로 비유해서 표현해봐라. 자기소개해봐라. 또는 본인을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인 빠르게, 다르게로 비유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명해봐라. 또는 본인을 색깔로 표현해봐라. 뭐 이런 것들을 변한 변칙을 줘서 자기소개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를 시켜본다. 그 다음에 왜 우리은행이 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지역인재로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이 타 지역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이나 서포터즈, 국비서나 뭐 아니면은 기보 신고 인턴 경험 있는 분들, 허그 인턴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 근무를 하셨는데 왜 우리은행에 지원하냐, 또는 그 경험이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련, 요즘 투자 많이 하죠. 요즘 이 면접 코칭 해보면 투자를 안 하는 친구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요즘엔.
그래서 자소서에 이 투자 관련된 뭐 포트폴리오 수립 경험이 있다든가 투자 학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공격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공격하냐?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고 경험이 많은데 왜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에 지원하세요? 요거는 실제로 내가 은행 면접 볼 때 내가 취준할 때도 나한테 물어봤어. 나는 증권사가 메인이었지만 은행은 사이드로 약간 보험으로 이 지원을 했는데 그때 면접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모든 이 경험, 이 증권사 인턴 경험도 있고 자격증들도 이거 증권 관련된 자격증이 많은데 왜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증권사 인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증권사 대외 활동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 자소서에 이 투자 관련된 내용을 적어두시는 분들은 특히 이 왜 은행이냐 이런 거 왜 은행 PB여야 되냐 증권사 PB와 은행 PB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 은행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약점이 뭐냐 강점이 뭐냐 그리고 그 약점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 창구 직원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뭐라 생각하냐 행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 생각하냐 이런 것들 직무 역량이죠. 그 다음에 이런 롤플레잉이 진행될 수 있어요. 고객이 지금 왔는데 파행 대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대출 금리가 0.1% 싸다고 거기로 옮긴대요. 거기로 가겠대요. 그러면 이 고객이 어떻게 이탈을 막겠냐? 지금 내가 고객이라 생각해보고 저한테 고객 응대하듯이 한번 막아보실래요? 설득해보실래요? 이렇게 이 롤플레잉 상황 면접이 진행돼 왔었고 이번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롤플레잉은 영업력 검증으로 롤플레잉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 민원 응대 롤플레잉이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력 검증 롤플레잉은 지금 본인이 팔아보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그걸 저한테 세일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고객이 뭐 객장에 찾아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 대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상황 면접, 롤플레잉 기반의 상황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전공자로서 영업 시에 금융지식 부족해서 고객 질문 막힌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질문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도 상황 면접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본인 지금 비전공자인데 뭐 예를 들면 고객이 ELS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대답하실지 실제로 고객 응대하듯이 설명해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 상황 롤플레잉 기반 롤플레잉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이제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이 작년에 됐죠. 상향이 됐는데 이를 활용한 이거를 어떻게 본인 영업에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은행은 이 팀워크가 중요한데 본인은 팀을 위해 희생해본 경험이 있냐 이런 거 조직적 합성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본인의 가치관이나 은행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도 조직 적합성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6대 핵심 산업 지원 전략 자소서에 이렇게 이건 내가 첨삭을 했었는데 우리은행의 6대 핵심 산업 지원 전략이 작년 하반기 이 자소서였는데 그때 내가 이제 첨삭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 제목 보고 이 우리은행 6대 핵심 산업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참고로 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이 적은 제목과 그 제목 다음에 배치되는 첫 문장 정도에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보통 면접관이 자소서를 아주 세부적으로 읽진 않고 제목이랑 첫 문장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뭐 영어나 숫자, 뭐 한자 이런 거 적어두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글 보실 때 자소서를 보실 때 숫자 들어간 부분, 영어가 적혀 있는 부분 또는 이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거 따옴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자를 적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면접관이 본능적으로 이 시야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 다음에 영업점 방문해봤냐 어떤 걸 느꼈고 타행 대비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뭐냐. 자, 이 1차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업점 가보셔야 돼요. 우리 은행 지원한다면서 지원하는 기업에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영업점을. 이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꼭 방문해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방문 안 했어. 근데 면접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옆자리 사람들은 다 방문해본 경험이 있대. 근데 본인은 없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한테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인재분들 본인 집 가까운 데 가보세요. 한 3군데, 4군데, 5군데 정도 가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1분기 실적이 얼마냐, 뭐 영업이 얼마인지 아냐, 그리고 이 실적 부진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지금 이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요게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최근에 노을 동맹이나 투자문 같은 비금융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왜 하고 있고, 이거 필요하다 생각하냐, 본인 견해를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자리 지원자들보다 본인의 강점이 뭐냐, 본인이 우리은행에 뽑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군계 일학을 고르는 차별성 필요성 질문이라고. 그래서 자기소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차별성 질문이다. 그 다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본인이 상사라면 어떤 후배를 좋아할 거 아니야. 첫 번째, 이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 두 번째, 스펙은 부족한데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두 가지 중에 어느 회원을 뽑을 거 아니야, 어느 후배를 뽑을 거 아니야. 이것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 동아리나 프로젝트에서 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냐. 본인 실패 경험 적었는데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남들이 회피하는 또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본 적 있냐.
그리고 상한 가정 롤플레잉, 이 70대 고령 고객이 이 누가 앞에 지금 계신데 지금 누군가 통화하면서 거래 인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실지 대처하실지 실제 고객한테 응대하듯이 해보실래요? 이렇게도 해봤고 실제 기출이에요 다. 그다음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세법 관련 질문을 고객이 물어보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상황 대처 능력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면접은 이 직무 인성 면접이고 이 본인의 자소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앞에 설명한 6가지 카테고리를 검증을 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이 차별화된 무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면접 코치 때 말하는 건 면접에 합격하려면 결국엔 이 어떤 면접이든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역량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걸 그 역량을 발휘해서 과거에 성과를 냈던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증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이게 이 모든 채용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2차, 3차 면접에서 하셔야 할 건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고 내가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어떤 내 에피소드로 어필할 수 있는지 요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요거 면접 코칭하면 내가 이 지원자들마다 최소한 3개에서 5개 강점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제가 무기를 만들어 드려요. 무기를 찾아내 내가. 그래서 그거를 면접장에서 많이 어필할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잘하기 때문에 내가 면접 코칭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 스펙 별로 없는데 경험이 별로 없는데 강점을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내가 이 면접 코칭하면서 이 그동안의 에피소드들을 다 들어보고 면접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또는 이 인터뷰 경험이 있는데 되게 지금 원래 어필하는 지금 준비한 내용이 되게 뻔해. 조금 차별화되게 바꾸고 싶어. 이런 경우에 찾아오시면 제가 다 바꿔드려요. 그 다음에 이 영업점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지원하는 회사 우리은행의 이 실적 보고서도 보셔야 돼요. 우리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IR탭에 우리 금융지주 이 실적 보고서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은행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우리은행 실적이 얼마고 지금 중점 추진 사업 과제가 뭐고 이런 것들 사업 보고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원한다면서 영업전도 안 가보고 사업 보고서도 한 번도 안 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지원하는 회사에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 지원하는 회사에 상장 기업이라면 공시, 금감원 다트나 이런 거 은행 홈페이지 IR탭 들어가면 사업 보고서, 영업 보고서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적합성도 검증한다 그랬죠. 그래서 팀워크 사례, 이 팀워크 갈등 해결 경험 이런 것들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채용은 결국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신입 회원은 입행하고 바로 영업 실적을 내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 삼성증권에서도 그랬고 임원이 나한테 그랬어요. 보통 신입사원 뽑을 때 다 비용이라고 그냥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냥 비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적을 기대하는 건 한 3에서 5년 차 정도에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채용은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 뽑는 이유는 투자예요,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하실 때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과거 히스토리들을 보잖아요. 실적, 이런 과거 실적들.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얘가 입행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고 입행하면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의 성과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과거의 성과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다. 왜? 나 과거에 이런 성과 경험이 있으니까 입행 후에도 유사하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라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채용은 투자고 여러분들은 과거의 성과를 입증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과거 성과 경험을 통해서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역량 면접에서 자소 기반으로 질문도 될 수 있고 상황 면접도 진행될 수 있고요. 공통 질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이 질문들이 모두 나올 거예요. 이 1차 면접에서. 어떤 질문 나오는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아까 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모두 이 6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 검증이 된다. 이 6가지 카테고리를 검증하는 거예요. 어떤 면접을 보시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기업 적합성, 그 다음 차별성과 필요성,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 미래성과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 발언까지, 7개인데, 요 마지막 발언은 빠져있네. 그래서 이 7개 카테고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1차 면접 준비하실 때 만약에 나 안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할 때 이 6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스스로 보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할지 한번 뽑아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보는 거랑 이 나 같은 전문가나 이 현직자들의 수준에서 보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면접 코칭에 이 면접 코칭에 보면 보통 실전 면접 가면 오히려 준비했던 그대로 그냥 다 나와서 수월했다. 이게 대부분 이 면접 코칭 받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거든. 면접 보고 나면. 내가 면접 코칭하면 면접 코칭하는 수강생들 항상 면접 보면은 총평 어땠냐 물어보거든. 근데 보통 대부분 가장 많이 받는 이 피드백이 준비한 그대로 나왔다. 준비했던 질문들 그냥 받아서 무난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전 면접, 모의 면접 코칭보다 실전 면접이 쉬웠다. 요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 면접 코칭 피드백이거든요. 면접 코칭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이제 이 면접관 시야로 여러분들이 실전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나는 알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될 게 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과 합격률이 높은 거다.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 수월하게 보고 싶다. 오히려 실전 면접에서 날아다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 댓글로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은행 기업 분석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은행의 비전은 내일을 빛내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 오늘보다,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뭐, 글이 있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슬로건은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인데, 내가 얘기하죠. 첫 번째, 누구 마음속에 첫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마음속에 첫 번째인 거야, 그거? 내 마음속에 첫 번째는 아니야, 일단, 우리은행은. 대부분 취준생 입장에서도 첫 번째 이 회사는 이상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은행인 친구들은 아주 드물 거예요. 보통 국민 신한은 가고 싶어 하지. 기업은행이나. 그 다음 핵심 가치는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이고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은행 핵심 가치가 뭐고, 그 핵심 가치 중에 본인이 가장 부합하는 게 뭔지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질문 나온 적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 첫 번째 슬로건이 뭐냐? 우리은행 설립 연도가 언제냐? 이런 로열티 질문들도 실제로 나왔었어요. 자, 우리은행의 2026년도 정진환 은행장님이시죠. 이 은행장님은 신년사에서 이런 걸 강조했다. 2026년은 다른 이 4위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강조를 했고, 특히 이번에 지금 시중은행권 이번 2026년도 상반기 메인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이죠. 요거는 다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우리은행도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놀 동맹을 통한 디지털 지갑, 투더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약품 B2B 플랫폼, 그 다음에 알뜰폰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비금융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요거 내가 하나씩 설명은 안 드릴 건데 1분기 당기순이익이 5천억 정도 기록을 했고 인도네시아 법인이 이 적립금 충당금 1,400 정도로 일시적인 역성장을 보였지만 뭐 이런 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방어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자기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 13.6% 정도고요. 그 다음에 ESG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 추진 사업 과제인데 0.1점 이 사업 분석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은행 면접 가서 우리은행이 타인 대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냐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이런 것들 제시할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잘 보세요. 강점은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기업금융의 강자예요. 그리고 2016년도 기준으로 주채무 계열 대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우리은행이에요. 11개인데 2위가 하나은행으로 10개고요. 이 주채무 계열 요거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주채무 계열이란 뭐냐면 이 금감원이 매년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들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이 주채무 계열 그룹사들을 선정을 해요. 근데 이 주채무 계열이 가장 많다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주채무 계열이 가장 많다는 뜻은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의 고객으로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한 이 대기업 고객이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거 잠깐 멈추고 구글에 찾아와. 우리은행 대기업 주채무계열 이렇게 치면 주채무계열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은행이 주채무계열 11개로 1위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참고로 그 주거래가 우리은행이에요. 그래서 임직원 대출이 우리은행이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삼성을 비롯한 LG. 실제로 나도 이 삼성증권 임직원이었기 때문에 삼성 우리은행이 그 임직원 뭐라 그러지? 임직원 협력이 돼 있는 그러니까 우량 협약 대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들 대상으로 나오는 대출이 있는데 그거 우리은행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제휴주선 능력, 그 다음 생산적, 그 다음에 상생금융 주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 생산적 생산적 가업 승계라고 해서 이 기업 승계 지원센터를 신설을 했고요. CWP 이런 것도 신설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사 찾아보셨으면 당연히 아셨을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서류 자소서 단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찾아봤었어야 돼요. 약점이 뭐냐?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4위죠. 시중은행 꼴등이에요. 꼴등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약점은 이 시장 점유율이 낮다. 개인이든 개인 여신이든 뭐 잔액 기준이든 뭐 시장 점유율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꼴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기여도가 낮다. 그러니까 은행 의존도가 금융그룹 차원에서 높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의 의존도가 높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그러니까 금융그룹의 주요 실적 중에 우리은행이 비중이 아직도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 우리 4대 금융지주들이 이 비금융 쪽, 그러니까 증권, 보험, 카드 이런 이 비금융 회사들의 이 실적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그건 우리 금융그룹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 기업금융 자산 증대로 이 RWA 위험 가중자산이라 하는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요거 중요해요.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번에 국민인가 신한 최종에서 물어봤어요. 자소서에 RWA 적혀 있는데 이 RWA가 뭐고 이 환율이 변동되면 RWA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요게 실제 기출 질문이었거든. 이번에 임원 면접에서. RWA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수익화 다변화가 지연되고 있다. 기회 요인은 글로벌 IB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시아 지역 본부가 신설이 됐고 현지 기업금융 또는 파생금융 이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다변화 기회가 창출되고 있고 비금융 플랫폼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AI 포용 채무 진단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근데 뭐 사실 AI 하는 거는 다 어떤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 위험 요인도 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지금 이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잠식하고 있다. 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 다음에 채무 구조도 도입과 이 불안전 판매 등 이런 규제 리스크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건전성 관리가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은행 관련된 이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수학 분석 내용이니까 요거 내가 지금 얼굴 줄여줄 테니까 요거 캡처해서 이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세요. 자, 했지? 자, 다시 키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 4대 시중은행 비교 분석. 자, 만약에 면접에서 왜 수많은 은행 중에 국민도 있고 신한도 있고 하나도 있는데 우리 은행이어야 하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은행은 전통적인 기업금융 강자이기 때문에 라고 기업금융 명가를 재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지원한다 이렇게 발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조업 40조 제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경쟁력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글로벌 비금융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글로벌 지금 싱가포르 아시아 이 지역 본부 신설되고 있는데 글로벌 진출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이 포텐셜이 높다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맹 같은 놀 동맹 같은 비금융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포텐셜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금융 플랫폼 강점으로 언급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약점이 뭐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약점 중 하나는 1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이 후퇴가 진행이 됐었고, 그룹의 이 금융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그룹사 간 시너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요 기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찾아왔어야 되는데 요거 내가 이제 면접 코칭 이 면접 대비자료 만드느라 저도 이제 기사들을 추출을 직접 찾아왔고, 주요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보여드린 이유는 면접 가서 우리은행 관련된 최근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뭐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뭐냐 이런 거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은행 이 미래 동반 성장 프로젝트 상생금융이죠. 생산적 상생금융이라 하는데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80조 로드맵 계획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면접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아까 생산적 가업 승계 말씀드렸죠. 지금 기업 승계 새 모델, 기업 승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그래서 이 생산적 기업 승계, 요거는 최근에 우리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니까 1차 면접에서 발언하시면 좋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신설했다. 그래서 글로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 이 1등 뱅크로 도약하려고 지금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에 하나가 동남아 지역 글로벌 진출이다. 그 다음에 이 기업 여신의 질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7조 줄이고 제조업을 확대할까, 그러니까 이 기존의 부동산 대출 위주에서 이 기업금융 특히 제조업 중심의 이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 여신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 모형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우량차주 대출 공급 확대. 대한신용평가죠, 이건. 그리고 6번은 아까 말씀드린 비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의약품 유통, 이 인베디드 금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종산업 간의 연계도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포용 진단 서비스, 포용 채무 진단 서비스 이런 거 해서 AI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면접 질문에서 이 우리은행이 AI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하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놀 동맹. 그래서 관광객 환전, 결제까지 넘어서 공연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놀 유니버스 연합에서 투더문을 런칭하고 있어서 요거는 일상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특히 외국인 고객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 가입을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지금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 하나는 또 이 방한 외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타겟으로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공략하는 게 이 우리은행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이 구제책 우리 원 기업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CWP를 하는데, 이 기업의 뭐랄까, 워크아웃 하기 전에 이 조정,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기업이 파산이나 부도를 하기 전에 부도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 금융 솔루션을 비금융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원 기업 동행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거는 RM이나 이 기업 금융 피스로 하시는 분들이 언급하면 좋을 기사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전자책 지금은 판매를 잘 안 하는데, 지금 판매를 하지 않는데 이 금융권 면접 합격 비법이라는 전자책을 나 이거 취업 컨설팅 시작할 때 제작을 했거든. 그래서 그 PDF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친구들이 제 면접 코칭 받고 잘 합격하거든요. 근데 꼭 제가 고집이 세거나 주관이 강한 분들이 있어, 가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뭐 내 말을 별로 이렇게 뭐랄까, 내가 면접 코칭을 하면서 가이드를 줘도 지가 그냥 생각해서 지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 고집대로 하는 친구도 있거든. 그럼 대체 면접 코칭을 왜 받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결과가 안 좋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이거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야. 면접 코칭 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싶으면 그냥 찾아오세요. 긴 말 하진 않을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1차 면접은 롤플레잉, 자소 기반, 그 다음 공통질문,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정리. 결국엔 모든 면접은 이 6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면접 질문이 진행이 되고 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아까 자기소개와 이 차별성 부분이라 했죠. 특히 이 공개 일학 되는 거.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다른 지원자 대비 강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공개 일학이 돼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이 첨삭했던 거 중에 하나인데,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는 본인의 강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면접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수요자 관점에서 이 숨은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 가입까지 유도할 수 있는 영업력, 현장 중심 영업력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타 금융기관 근무했을 때 당시에 일평균 대기 인원이 40명 정도로 되게 혼잡했었는데, 이때 이 A4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서 이 그림으로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쉽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서 통장 분실 리스크를 차단했고요. 그 결과 33일 만에 STM 바이오 인증 110건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장 중심 영업력으로 우리은행에서도 고객의 숨은 불편함을 찾아내서 상품 세일즈까지 연결해서 결국엔 우리은행 실적 개선까지 있는 행동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시인데 더 좋은 에피소드도 많아, 차별성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이거 내 기준에 조금 뻔하긴 하거든요. 요거 그 국지서 STM 유도 이 내용 에피소드인데, 사실 국지서 경험 요즘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국지서만 해도 할 수 있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요 정도면 차별성이 갖춰져 있지만, 요즘 같은 이 고스펙 시대에는 요 정도만으로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된 내용을 제가 저를 찾아오시면 만들어 드려요. 이거보다 더 고퀄리티의 완전히 차별화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로 강점을 찾아내서 그 강점을 면접에서 무기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요거 아까 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요거는 했으니까 넘어갈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중요해서 내가 넣어놓은 거야. 결국에 1차 면접은 이 6가지 카테고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면접은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요거 대표 합격자, 이거 2025년도 하반기 합격자인데, 최종 합격자 우리은행. 자, 이 친구, 참고로 이 친구는 이 우리은행 합격자로 올라가 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동시에 합격해서 하나은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합격자 올린 영상에 보시면 알 텐데,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 영상에 보시면, 처음부터 더 빨리 찾아왔으면 더 빨리 취업했을 텐데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여러분도 빠르게 한 번에 프리패스 하고 싶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탈락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찾아오세요. 면접 코칭 해보면, 사실, 안지는 작년에 알았는데, 작년에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떨어져갖고 찾아왔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떨어지고 찾아오지 마. 이 시간이 돈이야, 여러분. 그 떨어지고 시간 낭비하는 시간에 차라리 이 돈 투입해서 투자해서 나를 찾아와서 확실하게 면접 합격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찾아오세요. 자, 찾아오면 제가 우리은행 1차, 2차, 3차 모든 각 전형 면접 단계에서 이 면접 코칭을 할 거예요. 1차 면접도 진행을 하고, 2차 면접 코칭도 진행을 하고, 3차 최종 면접 코칭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찾아오시면 보통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차나 2차는 1대1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최종 면접은 보통 다대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돼서 이제 다대다 코칭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1차 면접, 그리고 우리은행 지금 2차 면접 어려워하실 분들 계시죠? 팀워크 PT랑 인사이트 면접, 그리고 WP까지 이런 거 완벽하게 대비시켜 드릴 거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2차 면접 대비 영상 올릴 거예요. 아마 2차 면접 대비 영상은 1차 면접 합격 결과 발표 나기 직전 정도에 아마 올라가지 싶은데, 그거 올릴 테니까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1차 면접 합격하실 분들 계시죠? 아마 제 2차 면접 올릴 텐데, 영상 가이드 그것도 보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때 2차 면접 대비 영상 올릴 거다. 완전히 고퀄리티로 올릴 거예요. 제 모든 영상들이 다 고퀄리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유튜브 댓글 링크 보면 유튜브 보고 도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최종 합격했다, 이런 댓글들 종종 보이거든.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유튜브만 잘 봐도 사실 기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은행 1차 면접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 요거 보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거둬서, 그리고 날 찾아와서 합격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꼭 좋은 결과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